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지난 4.10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대한민국이 중요한 선거 후 선거 진행과 결과에 대한 범국민적 검증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해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한 선거제도가 자유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망쳐 반자유주의 국가로 가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정부와 국회에서 선거의 사후관리, 즉 검증과 보완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많다. 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자들이 자기들만의 비밀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부정선거를 저지르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을 비롯한 부정 불법 선거 논란의 가장 큰 피해를 본 곳 중 한 곳은 광화문 애국시민들을 지지 기반으로 한 정당인 자유통일당이다. 이들은 지난 4.10 총선에서 많은 수의 당원이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 조작으로 정당 투표의 절반이 무효표가 되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총선 결과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얻은 64만 433표에 대해 당원들은 납득을 못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리얼미터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5.9%를 기록하는 등 여러 여론조사에서 자유통일당은 비례의석 배분 기준인 정당 득표율 3%를 상회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무효표는 무려 130만 9,931표나 나왔다. 이는 전체 투표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로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에 이어 넷째로 많은 표였다. 무효표가 자유통일당뿐 아니라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등의 표보다 많았다. 자유통일당 측은 현재 선관위가 자유통일당 당원들의 표를 무효표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증거를 수집 중에 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이 단 한 표도 받지 못한 투표소 150여 곳에 이른다. 또 자유통일당이 0, 1표, 2표로 기록된 투표소 개수는 371곳나 된다. 자유통일당 고문 전광훈 목사, 자유마을에 등록한 기독교인과 타종교인 당원들이 전국에 퍼져 있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가 전멸에 가까운 수가 나온다는 것은 전산 조작의 결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은 투표소 지역에 사는 당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자신과 가족의 이름을 직접 밝히며 당시 자유통일당에 투표했음을 투표 확인증 등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통일당은 현재 당원들에게 누구에게 또 어느 정당에게 투표했느냐고 묻는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자유통일당뿐 아니라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오랜 기간 운동을 벌여온 전 국회의원 민경욱 가가호 공명선거당 대표도 지난 4.10 선거 결과에 대해 사전투표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에 모두 425개 동이 있는데 지난 총선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사전투표 결과가 더 좋았던 후보별 분포는 425대 0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승리로 나왔다. 특히 인천에는 모두 156개 동이 있는데 사전투표는 대다수 민주당 일색이었다. 경기도 599개 동도 마찬가지였다. 자유통일당과 함께 이번 부정선거 논란을 밝히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장제원 박사 이와 관련해 자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본 투표에 이긴 후보가 사전투표에도 당연히 이기는 것이 지구상 불변 대수의 법칙인데 이 법칙을 깨뜨려 해명 불가능한 투표가 됐다고 지적했다. 장 박사는 서울 송파병 지역구를 예로 들었다. 지난 총선에서 이 지역구의 본투표에서는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가 모든 동에서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 또 인천 계양을도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본투표 때는 2,000표 이상 이겼는데 사전투표 때 1만 표 이상 차이가 나면서 졌다. 두 사례 모두 대수의 법칙이 깨진 것이다. 장 박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선거에서 대수의 법칙이 깨진 사례는 4년 전 대한민국 총선과 이번 총선에 단 2번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천여 명의 PC 보안 점검 결과 등의 정보가 한 사이트에 올라와 며칠간 노출돼 있다가 뒤늦게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의 시스템을 관리 유지 보수하는 외주업체 직원은 직원 3천여 명의 PC 보안 점검 결과 등이 담긴 자료를 한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자료에는 선관위 직원들의 내 PC 지킴이 점검 결과, 해당 PC의 보안이 항목별로 양호한지, 미흡한지 결과와 직원들의 이름, 소속 부서명, 직위와 IP 주소, MAC 주소, 통신장비에 부여되는 고유 식별번호 등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직원이 이 자료를 올린 곳은 바이러스토탈이라는 사이트로 구글이 운영하는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입니다.
10여 종의 바이러스 탐지 엔진을 통해 파일과 URL의 악성 코드를 검사할 수 있고 각종 악성 코드 정보가 전 세계 백신 업체와 일부 기관들에 공유되는 사이트입니다. 문제는 이 사이트에 파일을 올리면 바이러스 토탈의 일부 유료 회원과 백신 업체들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올린 악성 코드 샘플 파일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협력하는 백신 업체들에게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감하거나 중요한 정보가 담긴 파일은 함부로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부 문서에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사하려다 오히려 전 세계에 공유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 올렸다가 지난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연락을 받고서야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소 사흘 이상 선관위의 자료가 해당 사이트에 노출돼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직원은 인터넷망이 연결된 PC에서 내부망 연결된 PC로 옮기기 전 해당 파일이 악성 코드에 감염됐는지 확인차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에 올렸고 올린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해당 직원이 보안 강화 차원에서 올렸던 것 같다라며 외부망에서 내부망 사용 PC로 옮길 때 검사를 자동으로 하는데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에 올렸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민감 정보는 아니다 보니 정보가 노출됐다고 해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직원들이 PC를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결과물이 들어있을 뿐 어떤 항목이 양호인지 미흡인지는 알 수 없는 데다 소속 직급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있어 민감 정보는 아니다라며 IP도 사설 IP로 가상 IP를 부여한 것이라 IP 주소를 안다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고 방화벽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합동 보안 점검을 받았고 강화된 보안 조치를 따르다가 생긴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선관위 내부 정보가 유출된 보안 사고는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한 직원의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선관위 관련 정보 등이 유출됐던 보안 사고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직원 해킹당해 업무용 PC 정보 털려라는 보도였다. 이어 보안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토탈처럼 악성 코드를 검사할 수 있는 별도의 툴을 자체 구축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 바이러스 토탈같이 외부로 공개된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회사의 정보가 담긴 내부 문서는 올리는 걸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보안업체 로그프레소 장상근 소장은 악성 코드를 검사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이긴 하나 바이러스 토탈의 정보를 올리면 유료 고객이나 협력 업체들 등에 전달이 되다 보니 민감한 정보가 담긴 파일은 되도록 올리지 않는 게 좋다라며 문서 내용을 확인할 때는 폐쇄망에 연결된 별도의 PC에서 열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을 다루는 선관위인 만큼 조금 더 보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